7장입니다.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 세우기. 앞 시간에 목표 설정할 때 스타트 방법에 맞추어서 목표 설정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성취 가능하게 시기적절한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목표 설정과 함께 또 실행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치관 영역별 목표 설정과 두 번째는 목표에 따른 계획 세우기, 세 번째 비전 휠 만들기, 목표와 계획을 담아가지고 멋진 자기 비전 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치관 영역별 목표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 자, 첫 번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건강.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세 번째는 경제적인 것. 네 번째, 나의 성장. 마지막으로 나누고 봉사하는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나의 가치관 우선순위대로 내 목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건강이 우선순위라 육체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고요. 두 번째, 가족이 소중하니까 가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세 번째는 돈과 일이 우선이면 경제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자, 성장에 대한 것, 정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눔, 봉사에 대한 사회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육체적인 목표, 2022년 6월까지 몸무게 6kg을 감량하겠다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저녁에는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건강 식사를 한다. 두 번째, 하루에 물 2리터, 수소수를 마신다. 매일 다이어트 일지를 쓰고 체중을 기록한다. 주말마다 4시간 등산하고 땀 뺀다. 매일 바른 걸음걸이 걷기와 계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루에 10,000보는 반드시 걷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원하는 목표는 달성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정적인 목표로 사랑과 배려로 웃음이 넘치는 가정 만들기. 자,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계획에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 하면 사랑과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생일 편지를 직접 쓴 손편지를 줬을 때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 그럼 가족 생일날 반드시 손편지를 써서 감사의 편지를 전달한다. 또는 가족 생일에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생일상을 차려준다.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요. 신년을 맞이하여 가족과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족 사진을 반드시 찍는다. 이 계획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워놓고 몇십 년째 계속 실천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댁에 가면 몇십 년 동안 가족 사진 찍은 것을 결혼하고 나서 항상 결혼 기념일 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가족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아이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또 들어오고 하는 점점 가족이 불어나고 하는 정말 삶의 변천사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한 번 이야기한다, 두 번 이야기한다,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에게 항상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한다. 이런 계획, 또 가족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이야기를 한다. 무턱대고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자기 의견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항상 가족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듣고 결정을 함께 회의를 하고 내린다. 이런 계획도 괜찮겠죠? 집안일은 서로 나누어서 한다, 함께 한다.
세 번째, 경제적인 목표, 돈과 일에 대한 목표를 또 이렇게 세워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년 내에 1,000평 전원주택 짓고 예쁜 정원을 손수 만들겠다. 자, 이런 경제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여기에 따른 또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죠. 매월 50%, 소득의 50%는 저축한다. 월 1회 전원주택지를 보러 다닌다. 보러 다니면서 예쁜 주택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도 훨씬 앞당겨질 겁니다. 빨리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고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또 나무와 꽃에 대한 공부를 한다. 자기가 직접 정원수를 만들 그런 구상을 한다면은 나무와 꽃에 대한 구상을 하고 멋진 정원을 또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비전센터를 그려보고 인테리어 공부하기. 네, 제 꿈은 비전센터를 가지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럼 미리 비전센터를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인테리어도 해보고 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틈틈이 금융 지식을 쌓고 공부한다. 주 1회 금융 지식을 쌓는 그런 모임에 참가해서 지식을 쌓고 또 돈을 모으는 것을 하나하나씩 실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를 이루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신적인 목표 또 예로는 100명 강사 100만 멤버 만들기라는 이제 정신적인 목표를 하나 세웠다고 했으면 2021년 9명의 전문 강사를 육성하기, 또 매주 전문 강사 트레이닝 진행하기, 강사 육성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기, 연 1회 강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텐트 시스템 1인에게 전달하기 해서 자기의 교육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함께 할 사람을 전달하고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목표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 되기라고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계획은 소득의 10%는 무조건 기부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기. 이건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게 되겠죠. 또 자기가 어떤 강의에 대한 재능을 나누겠다고 하면 연 2회 청소년 멘토링 교실을 열어서 연 2회 멘토링 스쿨을 개최하기, 이것도 세워보고요. 동료 생일을 챙겨주고 일 칭찬을 생활화하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매월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고 1000명 인맥 만들기, 좋은 일 하려고 하고 큰 또 자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인맥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인맥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매월 감사한 분 초대하여 집에서 정성을 담은 음식을 만들고 직접 대접하고 파티하기, 이런 것도 좋은 나눔이 될 겁니다. 자,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나눔에 대한 사회적인 것, 목표 세운 것에 따른 실천 계획을 한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2021년도에 비전휠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조금씩 수정하면서 2022년도 비전휠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전휠은, 휠이란 것은 둥근 것을 말하죠. 자동차 바퀴를 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 휠 모양으로 목표와 계획을 이 속에다가 기록한 것을 비전휠이라고 합니다. 우리 비전은 꿈과 목표와 계획을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비전휠을 한번 작성을 하고 새해에는 많은 사람에게, SNS건 오프라인이건 많은 사람에게 나는 이런 꿈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한 해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법은 원을 이렇게 멋지게 그린 다음에 안쪽의 원에는 목표를 쓰고요. 바깥 원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쓰면 됩니다. 그럼 목표를 한 가지 썼으면 실행 계획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좀 전에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쪼개어서 한번 시간도 정하고 기한도 정해서 실천 계획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치관 영역별로 육체적인 것, 건강, 또 가족에 대한 가정적인 목표, 경제적인 목표와 계획, 정신적인 목표와 계획, 사회적인 목표와 계획, 이렇게 원을 5등분을 해서 비전휘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목표를 한 가지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2가지 하겠다, 또는 나는 5가지 하겠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적인 가운데다가 저는 또 사진을 넣었습니다. 육체적인 목표, 가정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다음 원에는 목표를 저는 3가지, 4가지씩 적어봤습니다. 육체적인 목표 52kg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5kg 감량을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을 육체적인 목표로 잡았고요. 동안 피부와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또 바른 자세와 유연한 몸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육체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 육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잡아 나가면 됩니다. 자, 5kg 감량을 하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걷겠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겠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건강 기능식품은 꼭 챙겨 먹겠다,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하겠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식하겠다, 또 집은 올라갈 때 항상 출퇴근할 때 계단을 이용하겠다, 사무실에서도 계단을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서 걷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동안 피부를 위해서 주 1회 나는 집에서 홈케어로 내 얼굴 피부 관리하는 것, 머리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관리하는 것, 또 동안 피부와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두피 관리라든지 마사지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세세하게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또 바른 자세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벽에 기대어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것, 이거 아침 저녁으로 꼭 하겠다. 또 자기 전에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고 자겠다. 이런 계획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가정적인 목표, 긍정적인 아내, 친구 같은 엄마가 되겠다. 2번째, 또 가족 면역력을 책임지는 엄마가 되겠다. 가족을 위한 행복 이벤트를 하겠다. 이 3가지를 세웠고요. 여기에 따라서 계획은 아낌없는 사랑 표현, 매일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겠다. 또 무조건 긍정으로 답하겠다. 또 격려와 희망 메시지 보내겠다. 또 아이들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겠다. 이제는 다 30살이 넘은 성인들이라 자기들 개인 생활을 또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또 1일 1 칭찬하는 아내가 되겠다. 또 건강식품 아이들에게 꼭 챙겨주겠다. 월 1회 아이 큰아들과 등산을 꼭 가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월 1회 남편과 문화생활을 한다. 제주도 가족여행, 크리스마스 가족여행, 또 가족 생일에 손편지 주기, 또 가족 생일에 특별요리 만들어서 행복한 시간 만들기, 또 가족 스냅 사진 찍어주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내가 얼마만큼 이 계획대로 하나씩 하고 있는지 체크했더니 상당히 육체적인 것, 가정적인 목표와 계획은 실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목표 달성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목표는 월 1명 내 파트너를 만들고 또 텐트 시스템에 입문시키겠다. 또 지전터 강사 육성하는 것도 적어봤고요. 이렇게 계획도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세분화하는 게 좋습니다. 월 10명에게는 항상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화를 하는 것도 적어봤고요. 또 지전터 매주 홍보하는 것,
지전트 알리기, 지전트 강사, 또 9명 육성하는 것. 이것도 한번 하고 SNS 상에 또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파트너뿐만 아니라 GBU 멤버를 만드는 것도 올해는 100명까지 GBU 멤버를 만들겠다. GBU 홍보를 지비즈니스 대학교를 하루에 몇 명에게 알리고 홍보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즈니스 코칭 다녀오기 이것을 또 적었는데 이것도 이루었고요. 가서도 지비즈니스 대학 멤버뿐만 아니라 또 교수 학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지비즈니스 대학에 호감도 가졌었고 여기에서 또 성장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지비즈니스 대학에 들어와서 셀프 리더십뿐만 아니라 LDT 리더십 또 그 외에 많은 좋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커져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정신적인 또 저의 목표 또 3가지,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책 한 권은 무조건 쓰겠다 했는데 지금 원고는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이제 책 발간하는 시점을 이제 언제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책 쓰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주 1회 내가 이제 가족에 대한 책을 쓰겠다 아니면 비즈니스에 관련한 책을 쓰겠다 또는 리더십 관련해서 책을 쓰겠다고 하면 틈틈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틈틈이 SNS 상에다가 글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 1회 여기에 대한 원고를 써서 블로그에 보관을 하겠다. 또는 매일 책 20분씩 쓰고 거기에 대한 느낌 몇 줄을 쓰는 것. 그럼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소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내가 책을 쓰겠다고 하면 책 읽는 것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관련된 도서도 많이 보면서 또 시대 트렌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또 다른 사람의 책을 통해 읽다 보면 내 생각도 커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루에 20분은 반드시 책을 읽겠다. 책 읽고 난 느낌을 SNS 상에다가 기록을 하고 또는 일기장에다가 책 읽은 느낌을 쓰겠다. 또 하루하루에 또 기록을 했던 일기식으로도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주 1회 문화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그 문화생활에 대한 것을 기록을 다 해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한 어떤 문화생활에 대한 수필집이 하나 멋지게 탄생될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리더십, 아빠의 쇼맨십 책이 제 첫 번째 썼던 책인데 두 번째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원고는 지금 다 됐었고요.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목표, 주는 기쁨, 나누는 행복, 또 친환경, 집 주변에 하천 가꾸기, 또 주말 농장, 수확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기쁨 나누고 수확물 나누기, 또 감사한 분들께 인사드리기,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감사함, 어머님 반드시 찾아뵙기, 또 감사 편지 드리기, 또 동료 생일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하고 하루 기쁘게 해주기, 이런 전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